자, 신체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일으켜 하는 경향.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하냐면 문제가 처음에는 되게 조그매. 겉으로 볼 때는 그 불균형은 되게 사소한데 이 사소한 문제가 야기를 하는 거야. 또 다른 불균형. 물론 그것도 subtle, 미미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데 이 미묘한 두 번째가 또다시 세 번째를 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몇 개의 더 사소한 문제를 야기하고. 요 단어 때문인 것 같은데? cause에 해당하는 단어로 trigger를 써야지. 유발하다. 그래야 하나가 야기하고 하나가 유발되고, 그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증상이 생긴다고. 아, 그때 가서야 신체가 반응하는 거야. 사실은 아팠구나, 이렇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지 않고 그걸 내비려 뒀어. 그러니 사소한 문제고 덧붙이고 덧붙여져서 나중에는 커다란 증상. 쌓아놓는 거야. accumulate. 문제를 쌓아두는 경향이 있다. 자, 왜 이 단어 나오는지 알겠지, 그지? 자, 시험에는 빈칸 넣기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이 증상을 얻게 되지. 도미노하고 똑같거든. likely to냐, like ing냐. 자, 밑으로. likely to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말 그대로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like를 사용하게 되면 전치사고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가 들어갈 때 ing 들어가는 거 알지? 그리고 전치사 like는 뭐뭐 같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니까 뭐뭐 하는 것과 같다. 뭐뭐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에서는 얘는 유사성. 이게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냐면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 자, 필기됐나? 할 가능성이 있다와 뭐뭐 하는 것과 같다. 자, 위로.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사소한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큰 증상이 일어나는 건 도미노를 세우는 것 같다? 도미노를 세울 것 같다. 도미노를 세우는 것과 같다. 비유를 하자면 도미노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명백한 건 오리 주어고 가로치고 수식 들어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is가 동사. 그 다음에 쳐서 넘어뜨리다 원형이 나오느냐 pp가 나오느냐. 겉으로 볼 때는 비동사 다음에 원형 좀 어색하고 pp가 들어가서 무슨 태가 되는 게 유리해? 수동태. 이렇게 보면 자연스러운데 말이야. 해석을 해놓고 보면 knockdown이라고 하는 것은 쓸어 넘어뜨리다고 첫 번째 도미노는 목적어지. 뭐뭐를 쓰러뜨리다 첫 번째 도미노를. 그럼 목적어가 있는 상태에서 비동사 다음에 pp를 집어넣으면 수동태가 된다는 얘기인데 목적어 있을 때 수동태 쓰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가지고 엄연히 능동을 만들어야지. 이렇게만 쓰고 보면 주어는 하나고 뒤에 동사가 두 번 연속해서 나오잖아. 이 논리적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 밑으로. 주어가 오리고 중간에 수식 들어가고 비동사가 동사일 땐 원래는 투부정사인데 주어가 오리인 경우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에서 투가 생략되고 우리 눈에는 원형만 보여. 겉으로 볼 때는 얘도 동사 얘도 동사 두 개의 동사를 연속해서 쓰면 되게 어색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써야지.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주어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해석을 다시 해보라면 여러분은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쓰러뜨려 넘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첫 번째 도미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도미노들이 또한 역시 지네들이 알아서 쓰러지지. 질문. 무엇이었을까? 야기했던 건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도록 야기하다 오형식 전형적인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 뭐로 들어가나? 투부정사로 들어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해석. 틀림없이 그것은 아니었을 건데 그것 전에 있던 도미노는 다시 무엇이었을까? 야기했던 게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도록 그건
아니야. 그것 바로 전에 있는 도미노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도록 야기한 것. 그런데 그건 그것 전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란 마지막 도미노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가? 자, 밑으로. 그러면 가에서 말하는 it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것처럼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뜨리게 한 것.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도미노라고 정리해줘야지. 됐지?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뜨리게 한 건 마지막 도미노 바로 앞에 있던 건 아니야.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일까? 그 전에 있던 것도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도미노였던 거지. 몸이 작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해. 처음의 문제는 대단히 사소한 문제라 우리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문제일 수도 있어. 이니셜, 처음의, 내지는 최초의. 그러다가 더 뒤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게 되면 그때서야 분명하게 보이지. 단서가 보이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클루는 단서. 결국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마지막에 가서야 두통이 생기고 피로해지고 우울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면은 질병도 생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작동하는 방식은 뭔데? 증상이 나오지. 문제로부터. 나오는 증상은 마지막 증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증상이라고 하는 건 도미노에 대비하게 되면 마지막 도미노.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는 최초의 원인은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져서 마찬가지 마지막 몸에서 증상이 나오는 건 어떤 문제? 사소한 문제인데 그 사소한 문제가 바로 첫 번째 문제였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건 도미노로 따지게 되면 최초의 도미노.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노력을 하잖아. 치료하려고 도미노를. 여러분이 치료하려고 하는 이 도미노는 최종 결과 증상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지막 도미노야.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의 원인이 됐던 첫 번째 도미노는 다루어진다, 안 다루어진다? 안 다루어지지. 원인은 뭐였는데? 첫 번째 도미노였지. 그게 바로 주된 원인이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됐었어야 됐다는 얘기가 돼. 이해됐나? 무슨 말인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치료하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제 1번 문장. 결론은 여기다가 박스 치고 여기다가 박스 쳐서 전체 문장을 살펴봐야 돼. 무슨 구문으로 살펴봐야 되나? 강조 구문. 그럼 이 문장에서는 뭐가 강조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강조가 된 거지. 그런데 이 문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it도 보이지 않고 that도 보이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 앞으로 빠져나가서 강조가 되면 그때는 동, 주, 무슨 치를 이룬다? 도치. 그런데 주어 뒤에 appear한 1번 동사가 원형으로 깔린 걸로 봐서 어떤 동사를 배치시켜야 돼? 두 동사를 배치시켜야 되는 거지. 문형으로 정리하면 이래.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나던티를 포함한 이 부분을 강조하려면 이때 구문을 사용한다고. 그러다가 이때시 빠지고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이 앞으로 배치가 되면 도치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뒤에 일반 동사가 나왔다. do를 쓰든가 does를 쓰든가 did를 쓰든가 세 개 중에 하나를 썼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둘 중 하나를 가지고 강조 구문. 자, 해석은 이렇게. 뭐뭐 하고서야 뭐뭐 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다시 뭐뭐 하고서야 뭐뭐 했다. 낫이 들어가서 엄연히 부정문이긴 하지만 부정으로 번역하지 말고 의역으로 번역하도록. 알겠지? 참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하고서야? 나중에 도미노가 쓰러지고서야 뭐 했다. 명백한 단서와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자, 주제. 문제를 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쌓아둬서 그렇지. 쌓아둬서. 그러면 결국 심각해지는 거지. 원래 문제부터 심각했나? 원래부터? 아니. 원래는 사소했는데 말이야. 만일 여러분이 풀지 않으면 원래 문제, 나중 문제, 원래 문제, 처음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루지를 못해. 뭐를 다루지 못하나? 본질적인, 피상적인이 아니라, 그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이 질문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 빈칸 나올 가능성, 문법 나올 가능성, 아니면 서술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정리 단단히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해.